혹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때 나중에 1200만원만 인출하게끔 세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계좌에서 해외 S&P 500 ETF를 투자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연금 계좌는 55세 이후부터 돈을 빼야 의미가 있는 거고 55세 이후로 연금 개시를 하더라도 연애 1200만원, 2024년부터는 1500만원 내로 연금을 수령해야만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라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처럼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를 섞어서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지금처럼 연금 계좌에서 일반 계좌를 섞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면 거기다가 오히려 덜 내게 된다면 당연히 연금 계좌에서만 투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계좌가 대단한 걸 알고 계실 테니까요. 물론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외 ETF에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연금 계좌에서 1200만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정말로 세금 폭탄을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금방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해보고 너무 놀라서 저도 생각을 바꾸게 되었으니까 꼭 영상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개인연금 계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매도 시 수익금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든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적금도 세금을 내는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죠.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서 얻은 수익금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 세금을 내지 않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다가 연금 개시 이후에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낮은 세율로 말이죠.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여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됐을 때 수령 금액이 연에 1200만원 이내라면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령 금액이 1200만원이 넘어가면 수령 금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기타 소득세 16.5%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통 배당금, ETF 기준으로는 분배금을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배당세를 떼지 않으니 원래 내야 하는 15.4%만큼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5.4%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5%라고 가정하면 세금으로 0.23%를 내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8.2%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8.2%의 수익률과 0.23%의 배당세를 떼간 7.97%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투자한다고 했을 때 최종 수익률은 약 6,7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꽤 차이가 크죠?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건 투자 상품의 수수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국내 ETF들의 숨겨진 실제 수수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실 겁니다. 개인 연금 계좌에서 아무리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더라도 내가 투자한 상품의 수수료가 연금저축 계좌의 혜택으로 내지 않게 된 배당세보다 더 크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대표적인 해외 S&P 500 ETF인 VOO의 연간보수는 0.03%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 연간보수에 배당소득세까지 더한 값을 연간보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VOO에 투자한 사람은 매년 상품의 연간보수와 배당소득세까지 합쳐서 0.26%를 내야 됩니다. 그럼 개인연금 계좌에서 국내 ETF에 투자한 사람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려면 수수료가 연간 0.26%가 넘지 않는 ETF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한 ETF는 TR 상품을 제외하고는 단 3개만 해당됩니다. 미래에셋의 타이거, KB의 KB스타, 한국투자신탁의 에이스가 그 상품들이죠. H가 들어간 환해치 상품이 아닌 환율에 적용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품들의 수수료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각각 0.17%, 0.12%, 0.15%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해외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한 것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연금계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률은 연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직장인이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전부 입금했다면 연말 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 중 79만 2천원에서 99만원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이 세금 혜택은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낼 세금이 없는 사람들은 돌려받을 세금도 없겠죠. 연금계좌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여 연금 개시를 하기 전까지 계좌를 유지한다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고 연금 개시 이후 일정 금액 이하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애 최대 6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입금만 해도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연금계좌에서 12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정말로 세금 폭탄을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연금 개시를 하려는 이유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죠. 필요한 생활비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월에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은퇴 생활을 하려면 4% 법칙에 따라서 6억 원이 필요합니다. 4% 법칙은 매년 투자 자산에 투자된 금액의 4%씩 인출해도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걸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4% 법칙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8%라고 가정하고 30년간 매월 41만원씩 투자하면 약 6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2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미래에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매년 본인의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해보고 투자 금액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산하기 편하게 6억 원으로 고정했습니다. 이제 6억 원을 모은 사람이 연금 개시를 했고 연애
매해 2,400만원씩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낼지 확인해보시죠. 참고로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절차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에 따라서 연금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우리는 2,400만원을 인출했으니 가장 아랫단계에 해당되네요. 계산해보면 73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빼주면 약 1,52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중에서도 본인 공제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더 많이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의 공제 금액만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과세표준 1,520만원은 1,200에서 4,600만원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받은 금액에서 누진 공제액만큼 빼주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 12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2만원까지 더해주면 132만원이 최종 세금액이 됩니다. 실질 세율은 5.5%네요. 1,200만원 이하로 인출했을 때 내야 되는 저율의 연금소득세율과 똑같습니다.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고 그렇게 무시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죠? 1,2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두 가지 경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00만장자 기준인 13억원을 모았다고 가정하고, 또 하나는 연금저축계좌에 총 납입 한도인 연 1,800만원을 다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 8%의 수익률로 30년 뒤에 13억원을 모으려면 매월 68만 2천원씩 투자해야 합니다. 인출금액은 13억원의 4%인 5,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공제금액은 최대 900만원이어서 900만원만 공제받고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4,150만원입니다. 4,150만원은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받은 금액에서 누진 공제액만큼 빼주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 약 514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51만원까지 더해주면 565만원이 최종 세금액이 됩니다. 실질 세율은 10.8%네요. 이어서 바로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를 풀로 투자했다고 가정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월로 환산하면 150만원이죠. 매월 150만원을 연 8%의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22억원이 됩니다. 인출금액은 22억원의 4%인 8,869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아 과세표준은 7,819만원입니다. 7,819만원은 2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받은 금액에서 누진 공제액만큼 빼주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 약 1,354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35만원까지 더해주면 1,490만원이 최종 세금액이 됩니다. 실질 세율은 16.8%네요.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풀로 채워 투자하고 아주 넉넉하게 생활비를 인출했는데도 세금 폭탄 맞아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배당세 15.4% 떼가는 건 어떻게 참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연금계좌에서 1,200만원을 넘게 인출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이번엔 연금계좌와 일반계좌를 나눠서 투자하는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을 나눠서 연금계좌와 일반계좌에 투자하고 13억원을 모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1,200만원을 인출하고 해외 S&P 500 ETF에 투자한 일반계좌에서는 나머지 4천만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단 연금계좌에서는 1,200만원에 5.5% 세금을 적용해 66만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해외 주식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서 25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2%인 828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내야 할 최종 세금액은 891만원이고 실질세율은 17.1%가 되네요. 연금저축계좌의 실질세율 10.8%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연금을 30년 동안 받는다고 했을 때 계좌를 섞어서 투자한 사람은 총 9,75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연금으로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게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이러한 연금저축계좌의 엄청난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외 ETF에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경우는 바로 단기간에 은퇴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20대 중반인데 10년 뒤에 13억원을 모아서 은퇴하고 싶으면 당연히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 생활을 즐길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려면 월에 687만원씩 투자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네요.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하고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40대 초중반에 내 집을 사고 5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할 사람이면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채울 수 있으면 채우는 게 좋죠. 하지만 가족끼리 주말마다 피크닉도 가고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먹고 싶은 음식도 사 먹고 해외여행도 가려면 매월 150만원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 살 돈도 모아야 되는데 집값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 55세 이후 남은 50년 동안 편안하게 사실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지 않고 연금저축 계좌에서만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해도 개인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출 가능하니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서 그중 6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원금만 인출이 가능하고 수익금을 인출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때 보통 7에서 10년 정도 잡고 시드머니를 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적금을 드는 것보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굴리면서 자산을 불리고 10년 뒤에 투자 원금만 회수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ISA 계좌를 활용해도 되고요. 10년 뒤에 마이너스면 어떡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적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34년 동안 10년 단위로 투자 기간을 설정해서 백테스트를 한 결과 총 347개의 기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기간은 단 8개였습니다. 그마저도 환율이 상승한 덕분에 플러스였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적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건보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는 부과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서 세금 폭탄 맞을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투자로 많이 벌었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게 당연하죠. 물론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억울한데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잖아요. 저는 세금 덜 내려고 자산을 덜 쌓는 것보다 자산을 많이 쌓아서 세금도 많이 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요약: 첫 번째, 연금 계좌에서 1200만원 이상 인출해도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는다. 두 번째, 55세 이후로 은퇴할 사람은 해외 ETF보다는 연금 저축 계좌에서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